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 인문해답 시간. 사람들이 묻으니 해원이가 답을 한다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시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또래보다는 저희 또래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모임방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그래도 요즘 시국 문제니까 이런 질문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제 해온 생각의 답을 한번, 답이라기보다는 제 해온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주말인데 몸도 으스스스하고 재미가 없어서 방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각자 생각의 몫입니다. 본시 리들은 외롭고 고뇌를 신중하게 하여 비전의 목소리를 낼 때 중후한 울림이 있어야 하고 호소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인지 아닌지 상위 1% 미만이라고 봅니다. 글로벌한 시각과 지혜를 갖춘 리더가 있으면 좋았는데 대안 없이 궁여지책으로 출발이 시원찮아서 맨날 국내 찜통 같은 사고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국민 모두가 리더이고 비전이 있다고 고함을 양쪽에서 편갈라 질러대니 보는 내가 어리뚱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대다수 국민이 몇이나 될런지요. 현재 자유의지에서 권리를 찾고자 하면 이 책문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 책임, 봉사, 철학, 신의, 대의명분, 비전 등등 실천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아마도 던져주면 넙죽 99%가 한다고 봅니다. 본시 철학적 사고가 부족하니까요. 글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기준이 모두가 합리화시켜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고 피곤한 일입니다. 사고는 그놈들이 쳤는데 결국은 우매한 민초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뽑았으니 여태껏 조선 500년 동안 관이 책임진 일은 없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도 본래 공조직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백성들 피 빨아먹는 흡혈귀랑 똑같고 눈치 보고 비열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라고 글을 남겼네요. 그 아래 저한테 이에 대해서 웃자면 좋노라고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저는 누가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을 하는 그런 이니까 현 시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형법상에서 내가 누구를 해치는 경우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있고요. 정당이 있고 긴급 피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피난.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은 개념은 비슷한데 대상이 다 다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명이나 이런 신체에 급박한 누가 위해를 가한다고 할 때 정당방위는 나입니다. 나가 누구로부터 위협받으면 위협받는 요자한테 시급해서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냐고. 또
긴급 피난은 뭐냐면 상대방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내한테 총을 쏜다. 그럼 내가 총 맞으면 죽잖아요. 그럼 뭐 긴급하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딱 내 대신 총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딱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비록 죽게 했지만 나는 제가 안 된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정당방위는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할 때 그 사람 상대방한테 하는 거고, 요 긴급 피난은 제3자한테 나의 위난을 피하는 것, 그런 경우를 긴급 피난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를 봤을 때 우리가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크게 우리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가 있고 여기 국회가 있고 또 법원이 있잖아요. 사법부 법원이 있대. 상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부 수반은 물론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대통령이고, 바로 이와 같이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견제 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법원은 빼고 행정부는 국회에 대해 가지고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그죠? 거부권. 국회에서 어떤 법도 마음대로 제시를 하면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집행을 못하겠다. 법을 국회에서 만들지만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집행을 하거든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감아보니까 집행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러면 다시 다시 심의를 해보라. 재심의 요구권이거든요. 거부권보다는 재심의를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한번 견제 장치가 있는 거고, 국회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 많은 탄핵소추라가 있겠죠. 탄핵소추. 또 예산을 따지면 행정부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는 이 예산 편성된 거 좋다 하라 마라. 그 대신 이제 원래 국회 기능은 정부 함부로 세금을 거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만 이제 세금을 거둬라 해가지고 조세법률주의거든. 조세법률주의. 거기서 바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죠.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도 정부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라. 이게 다 견제 장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행정부가 국회에 대해 가지고 또 견제 장치가 뭐가 있냐면 의회 해산권이라는 게 해산권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의회 해산권이 뭐냐면 국회를 해산하는 거죠. 자, 국회는 행정부로 이제 일본 따지면 이제 내각 불심의를 하는 거죠. 내각 불심의. 자, 너희들이 내각을 인정 못했다. 내각 불심하면 내각은 총리는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제 내각 불심하면 행정부는 다시 의회를 해산하는 그런 서로 규제 장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의 의회 해산권이 1988년도 노태우 등 그때 초대 대통령 될 때 민주화되기 전에 과거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국회 해산권이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민주화되면서 국회 해산권이 없어지고 국회가 다소 권력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여러분들 그냥 언론 나오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쭉만 주관적인 게임이에요. 현재까지 해온 거는 보면 국회에서는 국회에 어떤 일을 하면 다수결로 항상 해왔잖아요. 다수결로 해왔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는 다수결로 하더라도 함부로 다수결로 못하게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일정 경우에는 다수결이 아니라
5분의 4 이상 결의를 해야만 국회가 어떤 통과시키는 데 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숙련 기간이 필요 있었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 기준을 보면 지금 이와 같이 국회 선진화법마저도 폐지한다고 그랬었고, 또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탄핵이란 말은 유일하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부가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헌을 물러나는 경우에는 탄핵을 소추하는 거죠.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 소추가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지키는 최종 기관은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탄핵을 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22명의 국가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 중에 아직 한 건도 탄핵이 결정된 사례는 아직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이 소추는 했지만 결론이 한 건도 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남발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번 국회 예산을 보면 크게 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된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했잖아요. 포항의 돌고래 석유 수출하든지, 각종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사를 하면 저녁에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 밥값이 다 뭐냐면, 특수활동비라 다 그런 내용인데, 이 특수활동비가 수사할 때 저녁에 당직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오버타임 수당, 그리고 또 야간 야식 때는 그런 거 주로 명목으로 쓰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니까, 심지어 현재 재판 그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제 이 형법상에 보면 이것입니다. 재형법정주의인데 그게 뭐냐면, 법을 처벌을 하려면 법에 의한 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행위 시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 처벌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판 도중에 이것이 죄가 안 된다면 나중에 재판 받을 때 이 죄는 쉽게 말해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현재의 죄인데, 현재 법에 이것이 이제 만약에 죄가 안 된다면, 재판 당시에 이익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무죄로 풀려 나오는 그런 게. 그럼 지금 형태를 보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당방위로 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뭔가 모르게 국가에 대해서 데모를 한다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이 데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데모를 했잖아요. 주로 이제 이 정부가, 행정부가 법을 집행을 하니까 국민들은 거의 피해 보는 사람은 행정부에다가 막 데모하고 막 그래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보는 청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국민들. 그런데 직접적 국회의 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지금 보면 행정부가 아니냐. 그러면 행정부 수반이 누구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자기 수하 직원을 22명이나 된 걸 탄핵을 시키고 예산을 이렇게 깎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기분 나빠가지고 뭔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자면 좋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 어떤 불교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인연법이거든요. 인연법. 이것이 있으면 영원히 이것이 있는 거고, 저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해가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면 반드시 해가 지는 법이고, 깊은 밤이면 곧 해가 바뀌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만 잘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된 배경은 전생의 업이 있든 없든 뭔가 모르게 전생의 업의 결과 내가 다스리지 못한 덕의 소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설령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설령 탄핵이 되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5년 내내 편안할까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대통령됐다 해서 편안했을까요? 태극기 부대가 얼마나 또 난리쳤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걸 돌고 돌아가지 않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정치적인 선거지구로 뽑은 공무원은 결판은 선거로서 결판을 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2년 6개월 지났잖아요. 2년 반 지나면 곧 지시면 그만두는 생각에서 뭐가 급해서 못마땅하더라도 국회 한일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국민이 그거를 알고 중심을 알고 뭔가 모르게 다시 또 이 인연법에 이거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정당 방위를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야당에서도 때가 되면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으면 나중에 되는데 물론 뭐 좀 있으면 뭐 본인이 뭐 허위사실 공표죄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만약에 처벌받는다고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지. 꼭 지금만 꼭 해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무죄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하면 되는데 꼭 지금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한들 다음 5년이 진짜 편안하겠냐. 내가 편안할 대통령이 되려면 뭐라냐면 시국이 편한 상태에서 잡아야 좋잖아요.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해온 생각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인연법이에요. 이거 현재 어떤 인연고리가 없으면 전생에 또 인연고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업을 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더 이상 나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건을 일으키면 안 된다.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있잖아요. 나비가 한번 펄럭이면 그 파동을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듯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분별심을 일단 없애야 된다.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갖지 마시고 어떤 일도 일을 안 일으키는 것이 가장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